만해 한용운 스님의 입적 80주기를 추모하는 달해제 등이 지난 주말 시무장과 망우 역사문화공원 등에서 봉행됐습니다. 인천 강화군에서 절 전체를 유치원으로 운영하는 사찰이 있습니다. 30여 년간 새싹 포교에만 전념하고 있는 법왕사 회주 개성 스님을 찾아봤습니다. 의왕 청계사가 지역교육계와 손잡고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사찰과 연계한 학교 밖 교육을 통해 젊은 세대의 불교 문화를 확산시키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명상상담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소개하고 마음치유의 핵심 기술을 제시한 인경 스님의 책 영상관법과 마음치유가 나왔습니다. 만남 템플스테이 나는 절로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얻은 가운데 서울 봉은사에서는 인연을 찾고 싶은 남녀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독립운동가 만해 한용운 스님의 입적 80주기를 맞아 스님의 자취가 깃든 서울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만해 스님의 나라 사랑과 불교 수호 정신을 잇는 다양한 선양 사업을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이 마지막을 보냈던 시무장입니다. 대한 독립을 상징하는 태극기가 펼쳐진 이곳에서 만해 스님의 입적 80주기 추모 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만해 스님의 초상화 앞에 국화꽃이 한 송이씩 올려지고 스님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한 은혜에 고개를 숙입니다. 민족 불교 수호를 위하여 진력을 다하셨습니다. 독립운동가로서, 시인으로서, 사회경영가로서, 성녀로서 남기신 업적은 마치 어둠을 밝히는 밝은 달과 같았습니다. 시무장은 만해 스님 입적 이후 딸인 한용숙 여사가 한참 동안 살아왔습니다. 이런 사연을 가진 한 여사를 위해 성북구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했습니다. 특히 시무장 주변에는 최근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성북구청은 이곳 주변을 만해 스님을 추모하는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재개발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라면 이 일대를 만해 공원으로 해서 이 일대를 다시 또 공원 형태로 이렇게 저희가 좀 개발하려고 좀 지정은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만해 스님이 모셔진 망우 역사문화공원에서는 중량구 사업연합회가 주관한 추모식이 봉행됐습니다. 만해 한용운 대선사께서 가르쳤던 사상 또 실천하고자 했던 사상이 자유요, 평등이요, 평화가 된 것입니다. 민족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만해 스님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전보산 만해 기념관장과 김종인 경희대 교수, 김광식 동국대 교수가 스님의 사상과 작품 등을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토크 콘서트는 스님이 펼치고자 했던 뜻과 시집 님의 침묵 속의 님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또 묘역에 자리한 망우 역사 문화 공원을 중심으로 한 추모와 계승 활동에 대해서도 조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우리 후손들이 여기 망우 역사 문화공원에 선생님의 묘역을 참배하면서 나라 잃은 슬픔과 고통 그리고 독립운동 정신과 그 시대에 용기 있는 분들의 그 뜻을 이렇게 새새기고 있습니다. 만해 스님은 선화건에 주석할 당시 신간회에서 활동하며 항일 운동을 주도했고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대표적인 애국지사입니다. 3년간 치른 옥중에서도 조선 독립의 설한 제목의 선언문을 친필로 써 조선 독립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독립! 우리는 만해 스님의 80주기 추모일을 맞아 스님의 높은 가르침과 실천행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망우 역사문화공원에서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청춘 남녀들이 사찰에서 짝을 찾는 나는 절로가 역대 최대 커플을 배출하며 불교계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봉은사가 솔로 대학생들이 만나는 템플스테이와 어린이 불자를 위한 영어법회를 마련해 또 한 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del순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봉은사 구생원의 18명의 청춘 남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근 큰 인기를 끈 나는 절로에 힘입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만남 템플스테이가 이뤄진 겁니다.
참여자는 모두 2000년생부터 2005년생까지 Z세대들로 색다른 재미와 설렘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올랐습니다. 최근에 나는 절로가 굉장히 관심을 받았는데 친구들이 막 보내줬어요. 나는 절로를 너도 신청하라고. 근데 나이가 안 돼서 늘 아쉬워하고 참 이제 신청을 못했는데 봉은사 대학생 법회에서 이렇게 대학생도 절로를 기획해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번 만남 대학생도 절로는 사찰이나 불교 동아리에 속하지 않아도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문턱을 낮춰 종교를 갖지 않은 학생들도 불교에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포교 활성화에 목표를 뒀기 때문입니다. 봉은사 대학생법회 지도법사 명진 스님은 대학생도 절로가 이번이 끝이 아니라 계속 이어나가길 바랬습니다. 앞으로 이제 봉은 시건을 해서 1, 2, 3로 나갔으면 하는 바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성인들 프로기보다 대학생들 프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도 많았고 또 지원도 되게 많았습니다. 참가자 중에는 사찰의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이성을 알아갈 수 있는 점이 일반 소개팅과는 차별화된다고 장점을 꼽았습니다.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이성분들이랑 대화를 돌아가면서 해봤는데 굉장히 잘 알아갈 수 있어가지고 좀 일반 소개팅이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절이라는 공간이 주는 편안함도 있는 것 같아서 현재까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경내 보호당에는 어린이 100명이 고사리 손으로 합장한 채 봉사자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있었습니다. 처음 열린 어린이 영어 법회 시간인데 생소한 영어 단어에 조금은 어려워하면서도 차분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영어 법회는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글로벌 불교 인재 양성의 밑거름을 제공하고자 시도됐습니다. 이 봉은사에서 뜻깊은 어린이 영어 법회가 열린다는 것은 앞으로 한국 불교의 어떤 해외 포교라든지 또 이 법회에 참석하는 각 어린이들의 역량이 향상된다는 점에서 무척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법회에 꾸준히 참여했다던 한 어린이는 부푼 설렘을 나타냈습니다. 어린이 법회를 참여하니까 오늘 처음으로 하는 영어 법회여가지고 살짝 기대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어떤 걸 배울지 뭔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잘 할 수 있을지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해요. 이번 봉은사 프로그램들은 미래 세대 불자들이 사찰에서 배우고 즐기며 화합하는 신행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 봉은사에서 BBS 뉴스 이대순입니다. 인천 강화군에는 일반 사찰과 달리 대웅전 같은 전각이 없고 유치원 건물만 있는 특이한 사찰이 있습니다. 바로 법왕사 코끼리 유치원인데요.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져 사립유치원이 속속 문을 닫는 상황에서도 원생 모집을 걱정하지 않는 곳입니다. 법왕사의 새싹 포교 현장을 류기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왁자지껄 아이들 웃음소리가 건물 가득 울려 퍼집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꿈을 키우는 이곳은 법왕사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불교의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이 특이한 사찰에서 불교와 관련된 시설은 유치원 건물 3층에 자리한 법당뿐. 이마저도 유치원 교육 공간이 넉넉지 않아 아이들이 태권도를 배우고 뛰어노는 체육활동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법왕사 회주 개성 스님은 처음부터 절을 지은 게 아니고 유치원을 먼저 지었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치원 먼저 지은 거지. 유치원 먼저. 신도님들이 왜 우리는 유치원도 하나도 없느냐. 그래서 뭐 하나 지면 되지. 그 당시 전등사 재무하고 있을 때 그냥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한 겁니다. 군법사 전역 후 강화에 머물 당시 평생 포교를 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개성 스님. 마침 이웃 종교는 유치원 설립에 적극적인데 불교 유치원은 없냐는 신도들의 핀잔에 유치원 설립과 운영에 직접 뛰어든 지 어언 34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스님은 코끼리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종교를 강요하지도 불교 색채를 내세우지 않는 걸 유일한 교육 방침으로 삼았습니다. 때문에 저출산 영향으로 웬만한 도시의 유치원도 원생 모집이 쉽지 않은 가운데 코끼리 유치원은 추첨 입학할 만큼 지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원은 몇 명 안 뽑으니까 추첨도 하고 해야 하는 그런
강화에서는 그냥 유명한 누구나 보내고 싶어한 그런 유치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도 오고 천주교인도 오고 많이 와요. 유치원 좋으면 누구든지 뭐 그리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오는 데니까 뭐 여기는 열려 있는 공간입니다. 30년이 넘다 보니 어른이 된 졸업생들이 다시 자신의 자녀를 보내기도 하고 유치원 교사가 돼 돌아온 졸업생도 있습니다. 틈틈이 여유가 생길 때마다 불사하고 시설을 증축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중생제도에 대한 간절함으로 버텨왔습니다. 특히 불교 유치원은 누군가 꼭 해야 할 일이라는 초발심이 있었기에 스님은 지금까지도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곁에서 묵묵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세상 태어난 거는 포교를 위해서 나는 태어났다. 아니 그냥 해야 하는 일이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일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포교 일선에서 이렇게 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왕사 품에 안긴 아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한 뼘 한 뼘 성장할수록 마음의 불성과 불심도 눈에 띄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강화 법왕사에서 P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천년고찰 의왕 청계사가 지역 교육계와 손잡고 다양한 문화유산과 불교 콘텐츠를 활용한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인성을 심어주고 젊은 세대에 맞는 새로운 감성의 불교 문화를 확산시키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어린이 청소년과 담당 교사, 장학사들까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돼 더욱 관심을 모았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법당에 누워 곰 인형을 안은 채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호흡에만 집중하는 순간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어린이와 학부모들의 명상 체험에 이어 이번에는 선생님들이 명상 도구인 싱잉볼 명상 배우기에 나섭니다. 이 싱잉볼을 쳤을 때 소리를 낸다. 자, 근데 이게 싱잉볼도 기계로 이렇게 찍어낸 것이 있고 이거는 이제 손으로 다 두드려서 만든 거예요. 선생님들은 스님의 지도로 청아한 싱잉볼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리의 여운을 느끼면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힙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데만 모든 감각을 집중하자 어느새 몸과 마음이 개운해지는 것을 알아챕니다. 천년고찰 의왕 청계사와 경기도 안양 과천 교육지원청이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해 마련한 안양 미린의 공유학교와 더불어 숲학교 프로그램이 청계사 경내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학부모들 외에도 청소년 인성교육 담당 교사들과 장학사들도 동참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명상체험과 함께 꽃과 나무들이 어우러진 청계사 숲길과 산책로를 함께 걸으면서 치유와 힐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마음이 더 정화되고 그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시각적인 어떤 이런 정화를 받을 수 있어서 내가 비워가면서 또 다른 것을 또 채워갈 수 있는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서 훨씬 더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 숲에 오는 그런 의미를 더욱더 깊게 체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미린의 공유학교는 종교를 초월해 천년고찰 청계사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산을 체험하고 다도와 명상 등 불교 문화를 활용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성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학교 폭력과 청소년 범죄 증가로 청소년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찰과 지역 교육계가 청소년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자아 형성하는 데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그 청소년들이 자연과 함께, 숲과 함께, 나무와 함께, 시냇물과 함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내 스스로 자아 형성하는데 조금 더 여유롭고 내 삶의 가치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청계사와 안양 과천교육지원청은 이달 말까지 미린의 공유학교를 주말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문화적 감수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최근 젊은 층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새로운 감성의 불교 문화를 확산시키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명상을 하면 그런 내가 느끼지 못했던 피부, 조직, 혈관, 심줄 모든 기능이 파장이 잔잔한 울림으로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계속하고 뭐 하다 보면 그런 좋은 에너지가 이제 생성이 되거든요. 조계종이 국민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선명상 프로그램 보급에 나선 가운데 자연과 전통문화를 활용한 청계사의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미래 세대의 정신건강을 돕는 모범 사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민입니다. 명상상담을 통한 마음치유의 핵심 이론을 담은 학술서 영상관법과 마음치유가 출간됐습니다.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와 명상상담평생교육원은 그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영상관법과 마음치유 출판기념회와 저자인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이사장 인경스님의 특강을 열었습니다. 특강에서 인경스님은 본성과 불성, 영성을 회복하는 적극적 건강을 위해서는 명상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출판기념회에서 조계종 사서실장 진경스님은 인경스님의 책은 우리 국민들 마음에 위안과 힐링을 주고 희망과 보람을 갖고 살아갈 힘을 길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울산 BBS가 개국 16주년을 맞아 특집 공개방송 행복한 마음 나눔 토크쇼를 마련했습니다. 역대 법륜 스님과 성진 스님, 마가 스님 등이 거쳐간 무대였는데요. 올해는 BBS 복지는 공덕의 진행자인 광우 스님이 나서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휴식과 위로를 전하는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흥겨운 축하 공연 현장, 울산 BBS 박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힐링 멘토의 가르침에 고개가 끄덕여지고 신명나는 공연에 웃음이 저절로 납니다. BBS 울산 불교방송 특집 공개방송 행복한 마음 나눔 토크쇼 현장입니다. 법륜 스님, 또 성진 스님, 또 마가 스님 이런 분들을 모시고 우리 시민들이 잠시나마 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행복하면 나누는 것입니다. 불교는 행복하고자 하고 진정한 행복을 함께 나누는 것이, 회양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올해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토크쇼와 뮤직쇼로 진행됐습니다. 토크쇼에는 해인 총림 해인사 상임 포교사이자 BBS 불교방송 복짓는 공덕 진행자로 현대인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해주는 광우 스님이 힐링 멘토로 나섰습니다. 광우 스님은 다양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행복한 삶이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아무리 권력과 명예가 높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뭐하지 못한다면? 건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어진 뮤직쇼에는 트로킨, 가수 홍진영과 최종훈, 한상아 등이 무대에 올라 관객들에게 흥겨운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특집 공개방송은 BBS TV를 통해 7월 11일과 13일, 14일 등 모두 3차례 송출될 예정입니다. 울산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 서울 고미술 전문 다보성 갤러리가 한중간 친선과 문화교류의 장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다보성 갤러리는 그제 예페이란 중국 문물학회 감정위원과 유휘 북경고궁박물관 연구원, 구팡 중국 소장가협회 학술연구부 위원 등 고미술 권위자들을 초청해 설명회와 유물감정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이 평가한 유물은 송상식국 각화 연꽃문 정병과 원청화 유리홍 봉황문 매병, 명청화백자 운용문 개관, 청분채 수도문 상이병 등 모두 20여 점입니다. 특히 송나라 당시 활동한 중국화가 석각의 그림으로 추정되는 8m 길이의 미술품을 감정했는데 참가자들은 소장 가치가 높은 희귀 유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일부는 이제 도자기하고 곁들여서 한 50점, 오늘까지 한 70점 정도를 검토했습니다. 대다수가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물건이 이렇게 여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해서 막 여러 가지 물건이 있었습니다.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7월 1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